요새 공부는 잘 되고 계십니까? 날짜가 하루하루 줄어들어갈 때마다 긴장도는 높아지죠. 긴장을 이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 경험상은 딱 하나죠, 사실. 냉정하게 말해서 자신의 실력에 대한 확신이 들면 긴장도는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저 역시도 공부할 때 내 실력이 부족하다는 걸 스스로 인지할 때는 긴장도가 높아지는 거고, 내 스스로가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긴장도는 줄어듭니다. 물론 시험이 가지는 기본적인 긴장감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걸 시험의 특성이라고 받아들이고 실력을 꾸준히 키워나가시면 상대적으로 부담감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저도 열심히 도울 테니까 같이 힘내서 달려봅시다. 오늘 할 내용은 부관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부관? 그런데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부관은 행정법도 앞쪽에 나오기도 하고, 우리 솔직히 모든 책은 앞쪽에 나오는 건 다 잘 하잖아요. 그래서 부관은 쉽게 하실 수 있을 텐데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여러분들 오늘은 부관의 특징 위주로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시험 대비를 한번 해봅시다. 자, 부관이란 게 어떤 거냐면 잘 알고 계시다시피 행정청이 갑에게 어떤 처분을 합니다. 그걸 우리는 주된 행정행위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허가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허가만 줘도 끝나는 건데 여기에다가 뭔가 하나를 더 붙이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를 붙이는 건데 붙일 부자에 약속할 관자죠. 그게 바로 부관입니다. 여러 종류가 있죠.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것은 조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것은 기한. 기억나시죠? 그 다음 부담도 있었고요. 법률효과 일부 배제, 철회권의 유보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원칙적으로 이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에 붙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행정청이 부관을 붙일지 말지는 행정청이 액션으로 붙이는 거지 법률 규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허가 조건의 허가의 기간 같은 법정 부관은 우리가 현재 다루고자 하는 부관은 아닙니다. 그 다음 부관을 붙일지 말지는 행정청이 마음대로 알아서 결정하는 거니까 재량행위일 때 부관을 붙일 수 있는 거고요. 기속행위는 원칙적으로 부관을 붙일 수도 없고 붙이면 무효가 되는데 예외적으로 법률 규정으로 기속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부관을 붙일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으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붙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행정청이 부관을 붙이는 것은 예를 들어 허가의 기간을 결정해 준다. 그러면 행정청이 원하는 대로 효과가 나는 거죠. 행정청이 원하는 대로 효과가 나는 게 뭐였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죠. 행정청이 원하는 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게 법률행위적 행정행위가 되는 거고, 행정청이 원하는 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확인이나 공증 등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는 부관이 붙을 수가 없다는 것이 원칙이 됩니다. 그 다음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가 없는데 부관만 붙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겠죠. 허가는 안 주는데 허가의 조건을 붙인다고? 허가는 안 주는데 기한을 붙인다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된 행정행위에 붙어서 나오는 거니까 독립성이 아니라 부종성이라고 우리는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 수익적 행정행위가 있습니다. 그 수익적 행정행위, 예를 들어서 일정 지역에 지하장가가 새로 건설되는데 거기서 장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단 말이야. 나한테 유리한 거죠. 수익적 행정행위 맞습니다. 그런데 지자체가 무상으로 쓰세요. 고마운 일이죠. 그런데 한 달에 이용료 얼마 내세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부관을 붙일지 말지는 행정청의 재량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용료 한 달에 50만 원 내라,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부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원래 부관은 부종성 때문에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독립소송은 안 된다, 그죠? 근데 유일하게 뭐만 된다? 부담은 이용료 감액 청구 같은 단독 소송이 가능해지죠. 그래서 원래는 부관만 뜯어서 소송에 들어가는 진정 일부 취소 소송,
이거 안 되지. 그 다음 소송에는 주된 행정행위가 다 들어갔는데 막상 주장할 때는 부관만 없애주세요. 부진정 일부 출소 소송도 안 되는데 유일하게 예외가 있었다. 그지? 부담은 뭐가 가능하다 그랬지? 단독 소송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 되는 거죠. 단독 소송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 다음 만약에 부관이 하자가 있어서 무효가 되면 원칙적으로는 뭐가 되는 거냐면 어차피 독립성이 없으니까 부관 없는 행정행위가 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런데 행정청의 의도 자체가 이 부관이 없었으면 행정행위를 안 했을 거야. 그러면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경우도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예외적이지만 부관이 없으면 그 행정행위를 안 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한 건 사후부관이 있습니다. 행정청이 주된 행위를 했을 때는 부관을 안 붙였는데 나중에 허가의 기간을 정하거나 부담을 붙여버리면 국민에게 불리한 거니까 원칙적으로는 국민에게 불리한 건 행정법은 안 된다 그랬죠. 안 된단 말이야. 그런데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었다. 그지? 법률에 근거가 있거나 당사자의 동의가 있거나 사정이 변경되거나 근동사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판례는 또 하나가 있었죠. 부담권의 유보. 행정청이 지금 지하상가 이용권을 주면서 지금은 무상이지만 우리 언제든지 이용료 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권한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미리 유보, 보유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면 나중에 부관을 붙이는 것도 괜찮다고요. 이게 바로 부관의 특성에 관한 핵심 정리입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리는 문제를 한번 풀어볼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는 각각의 부관의 특성이나 내용은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를 한번 봅시다. 우리. 자, 다음은 부관을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부관 말고요. 부관 중에 부담은 유일하게 뭐가 가능하다 그랬죠? 이용료 감액 청구 단독 소송이 가능하다고 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1번이 틀린 거고 답 찾아냈습니다. 2번 봅시다. 판례는 사정 변경, 사후부관 아까 뭐라 그랬죠? 동사, 법률에 근거가 있거나 당사자가 동의하거나 사정이 변경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붙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나중에라도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의 부담을 부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사정 변경,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사후부관의 가능성을 인정한다. 아까 이야기했죠. 사후부관은 원칙적으로 안 돼. 예외적으로만 인정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 그러니까 2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3번 지문 가서 봅시다. 자, 3번 지문. 수익적 행정행위, 지하상가 이용권을 주는 거예요. 행정청은 이용료를 얼마를 받든지 간에 이용료 무상으로 해라, 이용료 얼마 줘라, 법률에 근거가 없어도 수익적 행정행위는 법률에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관으로서 부담은 붙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부담과 관련해서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붙이는 경우도 있지만 당사자들과 협의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죠? 행정청은 100만 원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저희 장사가 안 될 것 같은데 50만 원만 하면 안 됩니까? 그럼 합의해서 75만 원으로 합시다.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었다. 그죠? 일반적으로 기속행위나 기속적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가 없고 붙였다고 해도 무효가 된다. 일반적으로는. 맞는 이야기다. 그죠? 그러나 다만 예외가 있었지. 기속행위도 뭐 법률에 규정이 있으면 부관은 붙일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안 어렵죠. 그죠? 행정법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밌습니다. 왜? 암기할 건 많이 없거든요. 우리 행정법 할 때 항상 제가 암기해야 될 거 딱 2가지밖에 없다 그랬죠. 처분의 개념 5가지. 제 유튜브 찾아보시면 처분의 개념 5가지 정리해놨습니다. 그리고 사후부관, 근동사,
부담권의 유보. 요것만 알면 논리만 파악하면 행정법이 쉽습니다. 쉬워요. 왜 자꾸 쉽다고 이야기하느냐? 쉽다고 생각해야 쉬워집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신감 잃지 마시고 열심히 책 읽어보시면 설명 들으시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열심히 해봅시다.